지금 우리 3단원에서 첫 번째 소단원이에요. 첫 번째 중단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가치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 그래서 첫 번째 소단원은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 자기를 소개하는 글쓰기, 보고하는 글쓰기 이렇게 살펴볼 거야. 그래서 오늘은 지금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 여기까지 좀 볼게요. 정보의 가치 판단, 그러니까 필요한 건지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자료의 수집과 선별, 내용의 조직과 전개. 사실은 이 과정은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뿐 아니라 다른 데서도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기본적인 과정인 거잖아. 그럼 뭐야? 자기를 소개하는 글쓰기에서 나와 관련된 자료들, 나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해야 될 거 아니야. 뭐 포트폴리오가 됐든. 그러고 난 뒤에 당연히 선별도 거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의 특성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내용을 조직하고 전개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꼭 여기에만 해당하기보다는 나머지 것들에서도 충분히 다 적용될 수 있는 것,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있네요. 그럼 반대로 여기 맥락의 분석, 매체의 특성 고려, 자신의 특성 표현, 요거 빼고 요 두 가지는 당연히 여기에도, 왜냐면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를 매체의 특성, 인터넷에서 쓴다, 혹은 신문지면 인쇄 매체로 활용한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매체의 특성을 고려해야 될 거고, 맥락의 분석도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내 블로그에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인 거냐, 아니면 지금 학교 신문을 읽은 우리 학생, 내 친구들, 학생들인 거냐, 거기에 따라서도 당연히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딱 여기에만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볼게요. 네, 불 들어왔어? 안? 잘 보이죠? 1초 동안 잤어. 네. 안 보여? 네. 아니야. 볼게요. 정보를 전달하는 글쓰기. 정보를 전달하는 글의 개념과 특성. 정보를 전달하는 글은 필자가 어떤 대상, 사실, 현상 등에 관하여 가치 있거나, 그러니까 아무거나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거나,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쓰는 글이다. 이러한 글의 대표적인 유형은 설명문, 안내문, 기사문, 보고문 등이 포함된다. 정보 전달. 정보를 전달하는 글은 사실을 근거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선별. 그러니까 우리가 글 쓸 때 그 자료까지도 일단 골라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객관적인 정보, 그 다음에 사실을 근거로 하는 것, 그 다음에 체계적,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조직한다. 또한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간결하고 명료하게 쓴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비유적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이 정보 전달할 때 유리하다. 왜냐면 모호한 표현을 쓰게 되면 이제 객관적인 딱 사실을 전달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간결하고 명료하게 표현한다는 것. 두 번째, 정보를 전달하는 글의 작성 방법. 정보의 수집과 선별. 정보 전달하는 글을 쓸 때는 글의 목적, 주제, 독자 등을 명확히 확인하고, 그냥 맥락 파악인 거죠. 이에 맞는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이때 이미 알고 있는 지식도 잘 활용해야 하지만 이런 거 주의해야지.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 다양한 경로와 방법으로 풍부하고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각종 매체, 수집 방법 첫 번째, 매체를 활용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장, 대면하거나 현장을 조사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인터넷 매체.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 여기에다가 잘 정리가 되어 있죠? 이거 기억합니다. 다만, 인터넷 매체에서 주의할 게 있어. 인터넷 매체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실릴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의합니다. 인터넷에서 이제 조사를 할 때는 신뢰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 계속. 다음, 글을 쓰고 글을 조직하고 쓰는 과정에서 자료의 중요도나 활용 방법이 달라지기도 하므로 자료 수집 단계에서는 되도록 풍부하게, 무슨 말이냐면 글을 조직하고 쓰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 봐봐. 글쓰기 단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계획하고 그 다음에 뭐였어? 내용 생성하고 그 다음에 조직하고 그리고 쓰고 고쳐 쓰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5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 내용 생성을 하는데 처음에는 설명이었지만 내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설득으로 글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더 뭔가 그 짜임이 잘 맞을 것 같아. 그러면 다시 계획하기로 돌아가서 수정을 하고서 다시 진행하는 거잖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단계를 거치지만 반드시 이렇게 쭉 일방향적인 방향으로 글이 써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여기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여기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귀적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무언가 이 단계에서 꼭 다음 단계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전 단계,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계획을 수정하고 다시 한번 다시 쓰는 거. 그거를 회귀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거야. 글을 조직하고 쓰는 과정에서 자료의 중요도나 활용 방법이 달라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선별했던 거, 그래서 이렇게 좀 쓰면 되겠구나. 조직하기 위해서 해보니까 그게 좀 아닌 거야.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거지. 이제 그런 것을 회귀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를 많이 좀 모아두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응? 내용 생성. 계획하기, 내용 생성, 내용 조직, 표현하기, 고쳐쓰기. 계속 봅니다. 마지막 문단이에요. 자료를 수집한 후에는 글의 목적, 주제, 독자 등을 고려하여 가치 있는 정보를 수집한다. 그러니까 일단 자료는 무지막지하게 많이 모아두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맥락에 맞게 취사 선택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독자의 관심과 요구를 고려하여 독자에게 전달할 가치가 있는 정보를 가려내는 것이 바로 선별. 이제 정보를 선별하는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목적성, 정확성, 그 다음에 신뢰성, 시의성. 시의성이란 단어. 지금 상황에 들어맞느냐 이거야. 그래서 오른쪽에 정보를 선별하는 기준, 여기다가 이거 기억해 주시고. 지금 요 기준을 바탕으로 정보를 선별한다는 것. 그 다음, 정보의 조직. 선택한 정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를 효과적으로 조직하는데, 이거 이제 내용 전개와 관련되는 거죠. 표현 방법, 내용 전개와 관련되는 내용이야. 나열, 순서, 비교와 대조, 원인과 결과, 문제 해결 등이 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이거 확인해 주면 되겠죠? 어떤 때 정보의 특성을 봅니다. 정보의 특성을 유형으로 분류할 때는 나열. 분류라는 말도 기억해 주시고, 이건 이제 유형인 거니까 종류를 나누는 걸 말하는 거지. 그 다음에 순서, 일련의 흐름인 거니까 얘는 이제 뭐 과정 혹은 원리 이런 걸 할 때는 이제 순서대로 제시하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비교와 대조는 공통점과 차이점이야. 그 비교는 공통점이고 대조는 차이점이잖아.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두 대상이 제시될 때이지. 두 대상 이상이 제시가 될 때는 이제 비교와 대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인과, 어떤 문제나 사건에 대한 인과관계, 그 다음에 문제와 해결,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지금 이렇게 내용을 조직해 주면 되겠다는 것. 여기 따로 안 읽어봐도 되겠죠? 지금 이거 여기 보면서 간단하게 얘기했으니까 그냥 쭉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에 대한 설명드린 거예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만 보면 되겠네. 마지막 부분 보고 정보의 표현도 볼게요. 이와 같이 정보를 범주하여 내용을 조직하면 독자가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기억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다양한 전개 방법을 쓰면 그거에 맞춰서 독자들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범주화라는 단어 기억해 주시고.
그 범주하는 일종의 카테고리를 정해주는 걸 말하는 거잖아. 정보의 표현.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쓸 때는 글의 전체 구조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데, 이거 기본적인 그 구조가 되지? 처음, 중간, 끝? 만약에 설득을 목적으로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 설득이면. 지금 설명이기 때문에 처음, 중간, 끝이 되는 거고, 설득이면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이렇게 짜임새를 맞추고 각 내용들 간의 연결관계가 잘 드러나게 통일성과 음직성, 여기서는 이제 통일성이라는 단어와 음직성이라는 단어 기억해야죠. 이거 우리가 구조쓰기에서도 봤던 내용인 거지. 주제와 관련되면 통일성, 그 다음에 문장과 문장, 문단과 문단의 연결관계에 해당하는 거면 응집성. 그래서 보통 이제 응집성은 지시어나 그 다음에 접속어 이런 것들로 이제 드러내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도 문제 봤던 거네.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바로 언어적 맥락의 측면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다양한 표현 방법. 다양한 표현 방법도 여기 봤던 전개 방식 말고도 뭐 비유법도 해당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도 이제 주의해서 봐주면 되겠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되 모호하거나 함축적인 표현. 함축적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야? 함축적이다라는 것은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야.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한 것을 함축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왜냐면 이건 객관적 사실을 전달해야 돼. 그런데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표현을 쓰면 읽는 사람이 혼동될 수 있겠죠. 그래서 모호하거나 함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본문을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볼게요. 색채, 일단 지금 이게 정보를 전달하는 글인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단어들을 쓸 수 있겠지. 그러면 1차적으로 이걸 시험 문제를 낸다고 생각을 해봐. 당연히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거고, 그 다음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휘 문제야. 어휘 문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어휘 문제. 왜냐면 이게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 단어 뜻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거든. 내가 말 그런 내용이었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지금 이제 최소한 여기 우리 그 왼쪽이나 오른쪽에 단어 뜻 설명해 준 거 있죠? 그것만큼은 좀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게끔. 아시겠죠? 본문 봅니다. 색채의 향연을 느끼게 하는 생명안경의 비밀. 한 젊은 남성이, 그리고 얘는 단순하게 비문학 지문이 끝, 아니지. 지금 여기서 내용을 잘 파악하자 이런 문제는 아니야. 여기는 화법과 작문이잖아. 어떻게 하면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인 거지. 이해했어? 그래서 조금 전에 살펴봤던 거, 우리가 계속해서 화법과 작문 문제를 풀어봤던 거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어떤 계획을 하고 글을 썼느냐, 어떤 계획을 하고 글을 썼느냐, 바꿔 얘기하면 이 필자가 어떤 상황 맥락을 고려해서 쓴 거냐, 그것을 역추적할 수 있으면 되겠죠.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그거 관련해서 여기서 어떤 표현 방법, 어떤 전개 방식 이렇게 좀 따져볼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좀 좋겠다. 봅니다. 한 젊은 남성이 안경을 건네받고서 아들의 그림을 보고는 눈물을 흘린다. 남성은 이렇게 다양한 색이 있는 줄 몰랐다 라며 멋진 그림이라고 감동을 전한다. 이것은 정목생명을 위해 색보정 안경을 개발한 회사의 광고다. 지금 구체적인 광고지. 광고의, 색깔 바꿔서 광고의 사례를 통해서 독자의 관심을 끌고 있는 거예요. 앞부분. 많은 사람이 당연하게 누리는 세계의 향연이 색각 이상자에게는 감동으로 다가간다. 그럼 이제 이런 말들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이 돼야겠죠. 지금 딱 1분단에서는 광고,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것. 색각 이상자에게는 감동으로 다가간다. 온전히 색을 본다는 것은 인간에게 어떤 의미일까? 질문의 형식이죠. 질문의 형식을 통해서 독자의 궁금증, 호기심, 유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반인들이 평범하고 당연하게 누리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여 독자의 궁금증을 자아내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글을 봐봐. 우리가 비문학 독해 했던 거 보면
온전히 색을 본다는 것은 인간에게 어떤 의미일까? 여기에 대한 답이 이 글에 있어야 되는 거지. 이 글은 없어요, 그게. 그래서 조금 아쉽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이에요. 색에 대한 인식은 망막에 있는 원추세포가 결정한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이제 설명해야 돼. 그래서 원추세포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약 700만 개인데 이런 것들 중 얘는 적색과 녹색, 청색 중 어떤 가시광선을 인식하는지에 따라서 세 종류로 나뉘겠죠. 당연히 세 종류는 얘를 이제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전에 우리 요 원추세포와 관련되는 비문학 지문 풀어보지 않았나? 읽어보지 않았나? 우리 3월 모의고사 하면서 읽었을 텐데. 아닌가? 그림 때문에 3학년 지문이었나? 그거 그림 때문에 그거 아니었어? 네. 저도 하도 여러 개의 지문을 보다 보니까 이게 2학년 건지 3학년 건지. 어쨌든 이 원추세포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종류로 나뉜다. 세 종류의 원추세포는 마치 삼원색처럼 색을 배워보고 이제 이런 게 비유적 표현인 거죠. 왜냐면 삼원색은 이거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물감에, 그러니까 색감에 해당하는 거지. 그런데 얘는 지금 뭘 인지하는 거지? 여기에서는 빛을 인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작은 글씨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 빛과 관련된 삼광색 그리고 색과 관련된 삼원색. 그러니까 그다음에 빛이냐 색이냐 우리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이거 외우지 않나? 그래 그거. 그러니까 독자의 이해를 조금 높여주기 위해서 빛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다양한 색을 인식한다. 그래서 원추세포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인들은 이렇게 색을 구별하는 건데 만약에 거기 색을 인지하는 거에 문제가 생기면 이만큼을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됐죠? 계속 봅니다. 세 번째 문단이에요. 인간의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색각 이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금 아까 1문단에 얘기했던 거 색각 이상자 거기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이제 색 인지와 관련된 세포 원추세포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고를 생각해보면 광고가 뭐였어? 잘 못 보는 사람이 색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인지하게 된 감동을 표현한 광고였잖아. 그러니까 이 글은 당연히 그 광고 사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 조사해야 돼? 어떻게 하면 색을 인지할 수 있게 되는지, 그러니까 색을 왜 인지하지 못한 것인지,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색을 인지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인지 이제 여기까지 설명이 되어야 1문단에서 제시했던 그 사례를 설명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일단은 지금 기본적인 개념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그럴 때 색을 식별하는 기능이 약하면 색약, 특정한 원추세포가 없으면 색맹. 그래서 지금 색각 이상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 거네. 그래서 여기 지금 이걸 분류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다시 생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또한 대표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대표적이다라고 했으니 사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어떤 원추세포, 이거는 딱 비문학으로 내기 좋겠죠? 지금 여기서 봐봐. 적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적색맥과 청색 원추세포 이상으로 청색과 황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청황색맥. 그러니까 청황색맥은 이게, 적색맥은 이게. 지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니야. 지금 이거를 바꿔서
비문학처럼. 그런 거는 좀 주의해 주시고. 봐봐. 우리가 내신을 할 때 사실 이 지문을 여러 번 읽을 테니까 지문 자체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헷갈리지 않을 거야. 아, 이거 뭐에 대한 글인 건지 딱 보면 생각이 날 거라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선택지로 낸다고 한다면 다음 중 이 글에 나오는 내용과 일치하느냐? 도영아. 일치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근데 여기 빨간불 들어오면 어떻게 해, 도영아, 나. 빨간불 들어오면. 아니, 자꾸 거기만 보고 있으면 어떡해. 아니야. 아니, 지금 밑에 보고 책 보고 있었던 거야. 지금 내신에서는, 우리 비문학 지문에서는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돼. 사소하지만 여러분들의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것들. 이제 그런 거를 볼 때 다시 한번 이제 지문을 조금 확인해주는 편이, 확인해주는 것이 필요하죠. 이제 이 부분이 이게 그런 측면에서 딱 문제를 내기 좋은 부분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봅니다. 계속해서 분류한 거야. 또 마지막 부분. 원추세포 세 종류 모두 문제가 발생해 색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전색각 이상도 있다는 것. 넘어갈게요. 여기도 이제 질문 형식이네요. 색각 이상의 세상은 어떤 색일까? 녹색맹은 이렇게 해서 흰색으로 인식하고, 적색맹은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고, 그리고 전색각 이상은 흑색과 백색, 회색을 본다. 그래서 색각 이상의 세상, 녹색맹의 경우는 어떻게? 그래서 질문하고 그 다음에는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지. 문답의 형태로 지금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여덟 번째 줄이야. 색각 이상은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경우가 많고 동양인보다 서양인에게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남성의 약 이만큼, 여성의 약 이만큼 색각 이상자로 추정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색각 이상의 분포에 대한 비교 대조. 동양과 서양,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죠. 차이를 드러냈으니까 대조야. 그럼 여기 공통점, 비교는 뭐가 되겠어? 지금 이 부분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교가 대조래. 비교는 공통점인 거잖아. 공통점은 뭐야 그러면? 차이점. 차이점은 말 그대로 차이가 됐으니까 차이점이야. 그럼 공통점 여기 공통점 뭐 있어? 여기서 공통점 뭐야? 그렇지. 동양과 서양,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이 생기는 원인은 공통점인 거잖아. 이해했어? 도인이 알겠어? 계속 그러면서 남성 비율이 더 높은 까닭은 X 여기서 이제 지문이 이렇게 막 깔끔한 거는 아니긴 한데 우리가 이제 비문학 지문을 볼 때 여기에서 그 문제의식을 제시한 거는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관련돼서 이제 쭉 설명이 되는데 지금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있는 이유 아쉬운 건 그거야. 동양인보다 서양인이 많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남성하고 여성 비율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를 유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X 염색체에 있는 거고 X 염색체는 성 염색체인데 지금 이것이 열성우전이 된다. 그래서 남성에게 더 많이 나타난다. 지금 그 얘기를 설명한 거지. 그럼 또 모두 설명이 있으면 좋아. 그렇게 설명하는 거라면. 그렇지. 동양 서양에서도 왜 차이가 나는지를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면이 좀 아쉬운 거지. 왜 남성 여성만 설명해 줘. 동양 서양에서도 열성을 좀 해줘야지. 됐습니까? 물론 후천성도 있다. 앞에서 이제 뭐 얘기했어? 지금 이 색각 이상은 선천적이고 유전적인데 후천성도 있다고 했으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후천적으로 색각 이상이 나타나는 지를 또한 설명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명을 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다음 17번째 치료 봅니다. 선천적으로 발생한 생명은 현재 치료가 불가능하다. 이것도 이제 그 비문학 문제처럼 내기가 좋은 거죠.
이렇게 되는 거지. 색각 이상은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거구나. 이게 뭐 이렇게 쭉 설명 넣어주고 호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맞는 거 틀린 거야. 다시 색각 이상은 선천적이고 유전적이나 호전될 수 있다라고 하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지. 그리고 호전된 건 어떤 거 호전돼야 돼? 그렇지. 후천적일 때 호전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다시 색각 이상은 선천적이고 유전적인데 호전될 수 있다라고 하면 틀린 거 아니야. 더군다나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 선천적으로 발생한 생명은 현재 치료가 불가능하다라고 나왔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이에 생명을 위한 특수 안경과 앱 등이 주목받고 있다. 내가 왜 더 부시표시를 했냐면 지금 1문단에서 제시한 그 광고 사례가 뭐였어? 색각 이상자가 색을 인지하게 된 감동을 소재로 하는 거였단 말이야. 그러면 여태까지는 지금 왜 색각 이상자, 그러니까 색각 이상자가 어떤 것 때문에 이러는 거지? 일단 우리가 색을 어디에서 인지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떤 게 문제가 됐을 때 지금 색각 이상이 되는지 그리고 왜 색각 이상이 나타나는지 원인 대체적으로 이제 유전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니까 여기까지 설명이 됐는데 이제 뭐가 설명이 안 남은 거야. 걔가 이제 감동받은 어떻게 해서 그것이 조정이 된지 이제 여기부터 나온 거죠. 이에 생명을 위한 특수 안경과 앱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 미국의 이 회사가 개발한 안경이 있다. 이 안경은 적색과 녹색, 청색 등 원색 사이에 빛의 파장을 차단하는 필터를 이용해 색의 경계를 짓는다. 이렇게 하면 신경세포가 색을 서로 다르게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고 생명인 사람의 원투세포는 빛의 파장에 따른 색을 섬세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비슷한 색으로 인식하고 반응한다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이 다음부터는 안경, 앱이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것인지가 쭉 설명이 되고 있는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C회사가 선보인 색보정 안경도 있다. 봐. 지금 설명 대상이 나눠졌지? 지금 앞에서는 먼저 뭐 얘기한 거지? 이 회사에서 개발한 안경이야? 이번에는 C회사가 개발한 안경이야? 그러면 이제 두 안경에 또 뭐 돼가 돼야 돼? 그렇지. 비교 대조가 돼야지. 물론 여기에서 나오진 않지만 지금 우리가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이것을 활용해서 문제를 낼 가능성이 높을 테니까. 됐어요? 그래서 공통점 뭐야? 공통점. 공통점은 필터 아니야, 필터? 지금 많이 투과되게 하고 혹은 적게 투과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둘 다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쟤는 이런 건데 앞에는 필터로 사용하는 거고 얘는 코팅이네, 코팅. 다시 앞에는 필터, 얘는 코팅을 통해서 지금 빛을 더 많이 투과 혹은 적게 투과 아니면 차단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앞에서 안경하고 앱 얘기했으니까 이번에는 이제 앱
색약자를 위한 앱도 있다. 지난해 M회사가 출시한 컬러 얘는 이렇게 세 가지 설정으로 특성 색상을 강조해 보여주어 색 보정 효과를 낸다. 이와 원리가 비슷한 소프트웨어도 있다. 그래서 적색을 필요한 만큼 진하게 표현해 색을 보정한다. 그러니까는 색을 보정하는 게 특정 색을 차단하거나 혹은 약하게 하거나 혹은 부각하거나 그렇게 해서 색을 인지하게 해준다 라는 얘기인 거지. 그런데 이제 얘는 앞에 있는 보정 안경과 달리 이 부분 볼게요. 몇 번째 줄이야? 6, 7, 8번째 줄. 지금 앞에 있는 두 개를 묶은 거지. 보정 안경과 달리 녹색, 적색, 중간색인 황색도 개개인에 맞춰 세밀하게 보정할 수 있다. 앞에는 그렇게 세밀하게 조정이 됐어? 안 됐어? 안 됐거든.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이에요. 마지막 부분.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여겨오던 생명치료도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앞에서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었던 거죠? 왜냐? 이미 그렇게 타고났다고 얘기를 했던 거니까. 유전자적으로. 미국의 제이니치와 그 아내인 모린 리치 연구팀은 생명인 순원 다람쥐 원숭이를 대상으로 망막에 광색소 유전자를 주입하는 치료 실험을 시행하여 성공했다. 하지만 망막주사 치료를 사람에게 적용하면 실명할 위험성이 있다. 지금 일단은 동물 실험했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뭔 거야?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지금 가능성을 실험을 했는지, 어떤 것 때문에 실험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유리체 주사에 대한 설명이고, 일단 이 유리체 주사는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어. 하지만 그렇게 유전자까지 그 세포, 원추세포라는 목적지를 확실히 찾아가게 하는 그 과제가 남아있다. 그러니까 가능성을 좀 보이고 있는 거고, 동물 실험을 한 거고. 그래서 마지막 문단.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색각 이상의 치료도 희망을 넘어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과거로 보는 세상이 다양해질수록 색채 향연에도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그래, 유전자로 인한 문제이긴 하지만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다 색을 인지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온다라는 얘기인 건데, 앞에서 얘기했던 처음에, 그러니까 1문단에 했던 거. 그럼 사람이 색을 본다는 그런 의미는 뭐냐? 어떤 가치가 있는 거냐? 거기에 대한 얘기는 조금 빠져 있어서 이제 약간 좀 아쉬움이 남는 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지금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건 다양한 어떤 사례들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고, 중간중간에 마찬가지 다양한 뭐 전개 방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문제 될 거 없죠? 핵심 정리 읽어주시면 되겠고, 이거만 볼까? 특징! 색각 이상의 개념과 유형, 원인 등에 대해서 객관적 정보, 앞부분이었죠? 그 다음에 색각 이상을 보완하는 실용 및 의학기술에 대해서 최근의 정보, 이거 뒷부분이었어. 끝부분. 그 다음에 시각적 자료와 평이한 어휘 사용으로, 이건 좀 주의가 필요하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사용된 단어들이 뭐라는 거야? 지금, 평이하다. 그런데 사실 평이하지 않을 수 있는데, 평이하다고 얘기해 쓴 거니까 요거 좀 주의해 주세요. 전문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서술했다. 1번, 이건 기본입니다. 여기다 발표해 주세요. 이 글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 요거 기본이에요. 이거 제가 빈칸 뚫어놓고 채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 기본 내용.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구조화했을 때 장점은, 글의 내용을 이해하거나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 넘어가고.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기 2번에다가 발표해 주세요. 요 2번에다가 발표합니다. 이제 추가로 수집한 자료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해야 되는 거냐면, 색을 인식하는 색소 유전자의 특성이 다 다르고, 그 다음에 여러 형태의 생명이 발생한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대. 그러면서 지금 정보, 이거를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목적성, 정확성, 신뢰성, 시의성과 관련해서 4명의 친구들이 판단한 거야. 그래서 도면부터 보면, 이 자료는 생명과 색인식을 다루고 있으니, 주제와 관련이 있어서
지금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반응한 거고, 그 다음에 서현은 이 자료는 언론에서 보도했건 그 다음에 출처를 밝혀주면 여기 출처가 없다 이거 아니죠. 지금 저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 지금 저거에 출처가 있었지? 이거 출처인 거야 아니야. 그래서 이거로까지 하면 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거니까 얘도 적절한 내용이야. 그 다음에 이제 여문입니다. 신문에 실린 기사니까 일정 수준의 사실 검증이 되었을 거예요. 맞죠? 그렇지만 다른 신문이나 연구자료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는지 더 살펴보고 그렇지. 그래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 좋죠? 그 다음에 성운입니다. 날짜를 보니 비교적 최근의 자료라고. 그래 그럴 수 있지. 95년도. 그래 끝부분에 활용하면 생명치료의 기술보다 발전. 야 지금 여기서 어떤 내용 나왔지? 지금 이거 새로운 어떤 색소 유전자의 특성에 대한 연구인 거잖아. 맞지? 단순하게 유전자에 대한, 세포에 대한, 유전자에 대한 연구인데 지금 성문이 말하는 걸 보면 생명치료 기술보다 생명치료 기술이 보다 발전되었음을 지금 이 생명치료 기술하고 앞에서 설명한 그 연구 결과하고 관련이 있어 없어? 관련이 있어 없어? 다시. 지금 앞에서 여기서 뭐 얘기하고 있어? 지금 색소 유전자의 특성에 대한 결과잖아. 맞아? 그런데 지금 성훈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저 유전자에 대한 얘기를 생명치료 기술하고 관련 짓고 있는 거 아니야. 관련이 돼 안 돼? 관련이 안 되지. 그래서 밑에 예시 답안입니다. 봐봐. 지금 얘 동현부터. 동현. 지금 얘는 오문단에서 뒷받침 활용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대. 그래서 밑줄 쳐주세요. 똑같이. 두 번째 줄 끝입니다. 오문단에서 그 내용 활용하면 도움이 되겠대. 그 다음에 서현도 출처에 대한 얘기를 한 거에 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아. 서현도 적정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문입니다. 여문은 자료의 사실검증 관련된 정확성을 고려하고 있는데 사실은 판단하면서도 정확성 높일 수 있으므로 얘도 적절. 그러니까 이제 비판적 접근을 한 거니까 적절하다는 얘기인 거야. 문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문이야. 성문은 최의 자료는 실수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구문단에 제시된 실험의 시기는 2009년이고 기사문행은 1999년이므로 일단 지금 봐봐. 이 성운의 경우는 시의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얘는 시의성이 자료에 해당되지 않아.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지. 왜냐면 아까 95년도고 지금 본문에서의 글은 2009년이었으니까 시의성도 맞지 않고 그 다음에 내용도 어떻다는 거야? 적절하지 않다라는 얘기인 거지. 두 가지 모두 틀렸다는 거야. 됐습니까? 알겠어? 네,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